안녕하세요. 자, 7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문제점을 갖다가 다시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멤버 이니셜라이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문제로 제시되었던 예제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자기 자신의 멤버는 초기화하고 있지만 생성자 내에서 펄슨 클래스의 멤버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시 삼았었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showDate 함수 보세요. 이 함수 내에서 getName이라는 함수 호출하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는 getName이라는 함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etName 함수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펄슨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펄슨 클래스 내에는 getName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얘가 스튜던트 클래스로 상속되어지기 때문에 get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자, 나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멤버로 상속되어지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요, 아예 스튜던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인자값으로 나이와 그 다음에 이름도 초기화하고자 원하는 이름도 더불어 받아서, 아주 좋은 생각이죠. 자, 그리고 나이는 A로, 그 다음에 이름은 잠깐만요. 요 이름이 지금 네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언더바 네임으로 합시다. 자, 네임으로 초기화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 자,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냐면 펄슨 클래스의 이름과 나이가 다 퍼블릭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자, 이거 퍼블릭으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컴파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세미콜론 안 찍어줬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름은 김이요, 나이는 20이고 전공은 컴퓨터다. 자, 나옵니다.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예제는 정보 운익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운익을 지켜줘야 될 겁니다. 얘네들은 프라이빗으로 두는 것이 정상이죠. 자,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프라이빗 멤버에 액세스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왜 액세스할 수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비록 펄슨 클래스의 멤버 age와 name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지지만 얘네들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펄슨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안 되어지느냐고요? 아니에요. 상속되어집니다. 상속은 되어지지만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프라이빗 멤버이기 때문에. 자, 비록 상속 관계를 할지라도요, 프라이빗 멤버가 지니는 특성, 자기가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자기가 선언이 되어 있는 선언이에요.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 내입니다.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 내.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된 게 아니라 얘는 펄슨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죠.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기까지는 시도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 보이드 생성자를 호출하려다 보니까 1이 들어온 곳으로 간주가 되어지며 노네임이라는 디폴트 문자열이 들어온 곳으로 간주가 되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자로 전달받은 A와 언더바 네임을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로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문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멤버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복습 겸 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드 하나를 적어 드릴까요? 자, 멤버 이니셜라이저 우리가 6장에서 공부한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를 지니죠? 네, 이거 처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공부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좀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멤버 이니셜라이저. num이라는 멤버를 A라는 인자로 초기화 해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시점이
컨스트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킬 방법이 막연하다. 그래서 제시가 되어졌던 게 멤버 이니셜라이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 이 멤버 이니셜라이저는요, num이라는 변수가 멤버 변수인 경우에는 이 num을 갖다 a로 초기화하라라는 뜻으로 이 해석이 되지만, 만약에 이 num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이렇게 person처럼 클래스의 이름인 경우에는요, 자, 클래스의 이름인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뜻으로 변경이 되냐면 a라는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뭐 간단하죠.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되고 나서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로 호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출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이드 생성자 호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고요. 이니셜라이저를 딱 참조해 봤더니 a 값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a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여전히 존재하죠.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설정해 뒀기 때문에 자, a가 인자로 전달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언더바 네임은 여전히 노네임이 들어온 곳으로 간주가 될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와 전공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초기화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이니셜라이저 위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나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전달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인자로 a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인자로 언더바 네임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라. 자, 따라서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자,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다시 인자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든 멤버들을 초기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스튜던트 클래스가 펄슨 클래스를 상속을 한다. 그러면은 펄슨 클래스를 위한 이니셜라이저가 이렇게 당연히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펄슨 클래스의 멤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초기화해주기 위해서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멤버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문법적 요소,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베이직 이네리 2.cpp 예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바꿔서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제가 다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꾼 예제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객체 생성 순서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멸 순서까지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멸자의 호출 순서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참조해서 봐도 좋고요. 이왕 만든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활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를 제가 정의를 하고요. 자, 뭐라고 써줄까요? 자,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출력하도록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를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 소멸자도 넣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예제에서는 소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소멸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조금 변경을 해보는 거죠. 자,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객체가 소멸되는 순서는 아직 모르지만 일반적인 객체 말고요. 상속되어져 있는 객체, 그죠? 상속하고 있는 객체의 소멸 순서는 잘 모르지만 언제 객체가 소멸되는지는 알아요. 자, 이 경우에 언제 소멸됩니까? 메인 함수가 호출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김이라는 이름의 객체도 소멸이 되는 거죠. 지역 객체니까 그 함수 호출이 끝나는 순간에 소멸이 될 겁니다. 자, 컴파일 하고요. 자, 또 에러가 떴는데 제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student 이제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소멸자만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고 나서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도 더불어 호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 내에서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할 경우에 그것은 스튜던트 클래스의 소멸자에서 적절히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펄슨 클래스 내의 생성자에서 메모리 공간을 동적 할당했다라고 하면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 내에서 그 적절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반환되도록.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유출이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떤 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메모리 유출이 발생이 안 되려면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가 소멸될 때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의 소멸자뿐만이 아니라 스튜던트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펄슨 클래스 객체의 펄슨 클래스의 소멸자도 호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그 미리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일련의 순서대로 그렇게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사항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그 예제 하나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로텍티드 멤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텍티드 멤버라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접근 지역 키워드 설명을 드리면서 원을 그려드렸죠. 자, 3개의 원을 그리고 나서 가장 바깥쪽에 퍼블릭을 썼고요. 가장 안쪽에 프라이빗을 썼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중간에 프로텍티드라는 키워드를 쓰고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프라이빗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릭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프로텍티드는 퍼블릭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프라이빗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즉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중간 정도의 접근 범위를 지니는 그 키워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프로텍티드로 우리가 멤버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멤버와 완전히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프라이빗 멤버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빗 멤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프라이빗 멤버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관계에서 접근 허용을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 A 클래스가 있는데 int A가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비록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B 클래스의 멤버 함수 내에서는 A 클래스의 멤버, 프라이빗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텍티드는 접근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간단하죠? 자, 유일한 차이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빗 멤버, 외부에서 접근 가능합니까? A 객체 생성하고 있네요. 그죠? B 객체가 아니라 A 객체 생성한 겁니다. A 객체 생성하고 나서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컴파일 에러죠? 프로텍티드 멤버도 역시 프라이빗 멤버와 같습니다. 접근 불가능해요. 자, 이해되시죠? 유일한 차이점은 상속관계에 놓여있을 경우에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것.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베이직 이네리 포다 CPP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자꾸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멤버 이니셜라이즈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둡니다. 근데 현재는 프라이빗이니까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프로텍티드로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 예, 아주 정확한 겁니다.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비록 프로텍티드 멤버로서 선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서는요, 자기가 상속하고 있는 그 펄슨 클래스의 멤버를 직접 초기화해 주는 것보다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주 단적인 예 하나만 제시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ame이라는 문자열의 이름을 갖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name, 죄송합니다, person underbar name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지금 보면은 펄슨 클래스 내에 일부 조작이 지금 어떤 그 멤버 변수의 변경이 지금 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맞게 적절히 얘네들을 다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펄슨 클래스가 지금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뭘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도 역시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생성자 내에서도 이거 바꿔줘야 될 거라고요. 자, 그럼 바꿔주는 일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크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한 클래스의 변경은 다른 클래스의 변경을 유발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변경이 간단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펄슨 클래스의 멤버의 프라이빗 멤버를 프로텍티드로 바꾸고 직접 접근했을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면은요, 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이름이 바뀌어도 뭐 펄슨 클래스의 이름 펄슨 언더바 네임으로 바뀌어도요. 그 멤버 변수 이름이 자, 생성자를 통한 그 초기화를 갖다가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자, 문제 없죠? 자, 실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냐면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생성자 내에서는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멤버 변수만 직접적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는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한 초기화가 가장 타당하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직 이네리 4-pp라는 예제도 이미 한번 살펴본 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형태의 상속, 우리가 이미 프로텍티드가 뭔지도 알았으니까 퍼블릭 상속이 무엇이며 프로텍티드 상속은 무엇이고 프라이빗 상속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형태의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